1492년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해잖아요. 예, 예. 그때부터 이제 포르투갈 배들이 지구를 돌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1543년에 포르투갈 배들이 일본에 오는 거예요. 네. 일본이 서양과 처음 접촉을 하게 된 거지. 자기네가 적극적으로 접촉을 한 게 아니라 네. 포르투갈 배들이 오고 또 네덜란드 배들 오고 네덜란드 포르투갈이 바로 저 16세기에 세계 제일 항해술이 좋았던 나라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통일돼 있었어요. 삼국이 통일한 거가 통일신라잖아요. 네. 통일신라 다음에 고려, 조선 이게 다 통일국가라. 통일된 거가 1000년도 넘는 거라 그러니까. 예. 근데 일본은 통일된 거가 400년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현재 지금까지. 까지. 그 오다 노부나가 뭐 네네.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토쿠가와 도쿠가와 사람들이 아마 일본 소설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름을 아는 사람들인데 네. 그거가 바로 일본을 통일시킨 장군들이라. 뛰어난 이런 어, 여러 인물들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도쿠가와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쿠후의 이제 첫 번째 장군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 네. 저 사람들이 그 통치자가 되면서도 재밌는 거는 일본은 천황이 있어요. 천황. 네, 네. 근데 이제 바쿠후의 제일 높은 사람이 쇼군 장군이거든. 네. 근데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쇼군직위를 안 받았어. 왜냐하면은 그거를 받으려면 천황한테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오다 노부나가 그랬었던. 그 오다 노부다가도 그랬나? 이 사람은 하여간 그 토쿠가와 이에야스 안 받은 이유가 예. 자기가 천황한테 공식적으로 밑으로 들어가기 싫다 그래서 아. 그 직위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누가 더 높은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아. 칼의 시대가 되는 거지. 네, 사무라이 어. 정신이 굉장히 투철한. 예, 예. 네. 그래서 뭐 장군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냥 그 당시에 지도자야. 그러니까 왕이라고 보셔도 돼요. 아, 그리고 쇼군은 이제, 그냥 왕, 뭐 지도자 같은 막부 그런 거군요. 거는 이제 그냥 정부라는 뜻이고 네. 번 그러면은 그 이제 여러 그러니까 서양으로 말하면 영지, 성, 조그만 성 이렇게 예, 보시면 예. 돼요. 예. 일본이 예. 개항하기 전에도 자기 나름대로 꽤 잘 살았어요. 이미요? 이미. 예. 이미 잘 살았는데 그 잘 살게 된 거가 일본의 그 지금 말한 그 지도자들이 되게 오픈 마인드 같아. 무슨 얘기냐면은 그 서양 오랑캐들한테도 배울 거가 있으니까 네. 그것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서양 오랑캐한테는 배울 거가 없다거든. 아. 다 배척을 그렇군요. 했는데 네. 그래서 그 일본은 통일했을 무렵에 네. 그 란가쿠 란학. 난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난이라는 게 네덜란드라는 뜻이에요. 예. 네덜란드가 서양인데 그거 학문을 배워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게 아주 공부로 유행을 하는 거야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서양 거를 비교적 빨리 받아들인 편이에요. 네. 러시아, 프러시아, 이태리, 미국, 일본. 그러니까 일본은 동양 나라인데 서양의 강대국에 현대에 제일 먼저 들어간 나라고. 저 페리제독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얼굴 보면 뭐 그냥 서양 사람이 저렇게 생긴 거지. 근데 일본 사람이 그린 페리제독 보세요. 악마라 이거. 네. 뭐 도깨비, 마귀. 도깨비예요. 그래서 그 얼굴도 그렇고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배 타고 이제 왔어. 네. 보니까 일본이 푸드에다가 스모 선수들 딱 하고 서로 씨름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미국 서양 사람들 놀라라고. 아, 서로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끼리 하는 모습. 이 페리 제독이 일본에 와가지고 장사하자 장사. 네. 너네랑 장사하고 싶어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전쟁하자 그러는데 그게 말이 돼 솔직히. 거의 뭐 반강제네요. 이렇게 평화롭게 통상에 응하든지 아니면 전쟁이라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맛보든지. 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뭐 거의 깡패이지. 너 죽을래 하고서 네, 그렇죠. 나랑 장사하잔 말이야. 장사 안 하려면 내가 전쟁할 거야 너랑.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양이 문을 연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이 네. 강대국으로 올라가는데 아주 조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키워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나라들이 미국하고 영국이라. 그러니까 국가의 운명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일본이 막 이렇게 힘이 늘어나는데 웬만하면 이거 힘 늘어나면 가서 잘라버리거든. 네. 이게 크고 앉아있냐고 자르는 것이 국제정치의 기본인데 일일이 다 이거를 방어하기가 힘드니까 일본을 길러서 그걸 막는 거라 러시아의 힘을. 네. 그래서 일본은 강대국으로 올라가는데 그 당시 국제정치가 일본의 우호적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또 다른 영국이나 미국이 보기에는 깡패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막기 러시아는- 위해서 영국과 미국이 밀어줘서 네. 일본은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고 그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밀어준 이유는 러시아랑 맞짱을 뜨라고. 러시아하고 이제 영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경쟁 벌이고 있는데 일본이 네. 그 바람을 또 타고 있는 거야 지금.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그 불량 국가가 돼가지고 중국이 대만 건드리면 나도 전쟁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이 그래 해 그런 거예요. 지금 현 상황인 거죠, 그거. 그래서 러시아의 꿈은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는 거예요. 네. 근데 블라디보스톡도 사실은 얼지 않는 항구는 아니라 저기 겨울에 몇 달은 얼어요. 그런데 네. 지금 저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라는 거를 북경조약을 통해서 연해주 저기 지금 주황색으로 된 데가 연해주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연해주 네. 700리를 그냥 사인 하나로 뺏는 거거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항구를 하나 만드는데 네. 그 항구 이름이 블라디보스톡이에요. 근데 블라디보스톡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동방의 정복자야. 그러니까 얼마나 제국주의적이에요. 도시 이름이 동방의 정복자시야. 그러니까 국제정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한반도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이 부딪혀. 그저 끝에 네. 한양부터 끝에 조금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북경조 맞았고 중국은 아예 바다로 나올 수 있는 게 중국이 바다로 나올 수 있는 거를 러시아가 차단해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산업이 발전하면서 철도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놓거든. 그러니까 저 철도를 놓으니 이제 러시아의 힘이 아시아로 쉽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러시아가 아시아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을 강화시키는 네. 거라. 일본과 영국이 아주 기겁을 한 겠군요. 그러니까 양쪽 끝에 있는 섬나라인데 가운데 있는 러시아가 크는 거를 서로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철도를 만들 때 영국도 비상 걸리고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이제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옛날에는 배 타고 반년 와야 되는데 지금은 기차 타고 오면은 보름밖에 안 걸린다라고 막 놀라는 거지. 우리나라를 일본이 강제로 개방을 하고 그게 1876년 운양호 사건이라는 거예요. 개방을 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조선을 자기네가 다 가지려고 우리 이제 다음번에 한국 역사할 때 다 나올 건데 조선은 원래 누구 거예요? 국제정치학적으로 청나라 거지. 그 청나라한테 뺏어야 되니까 청나라랑 전쟁을 하는 거라. 그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운 게 청일전쟁이에요. 1894년, 95년 전쟁인데 저 전쟁의 의미를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고종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그러는데 이승만 박사가 청일전기라는 책을 썼는데 저게 딱 25살 때 감옥에서 쓴 책이라. 근데 이제 저거 보고서 야, 이 사람은 진짜 공부도 안 하고 다 아는 천재.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아는 사람이 선지자지. 그런데 이제 청일전쟁이 일본의 역사에 그 큰 영향을 미치는 거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가지고서 청일전쟁의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조약인데 조약의 1조가 뭔지 아세요? 청은 조선이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하며. 저게 무슨 뜻이야? 조선에서 손 떼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이제 조선은 네 거가 아니야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는 저걸 보고서 와,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국이 되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일본께 주인이 됐다. 바뀌는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조선을 독립시켜야지 일본이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이 청나라를 이긴 다음에 저기 지금 동그라미 표시한 데가 요동반도예요. 요동반도. 저기 일본이 뺏었어. 중국한테. 근데 뺏었는데 정말 저거 뺏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강대국인 독일과 러시아와 프랑스가 야 일본 네가 뭔데 저걸 뺏어 꺼져 그랬어요. 꺼져. 근데 일본이 저 나라들하고 싸울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전쟁에 이겼는데 저 땅을 이게 일본이 뺏었다가 다시 뺏긴 거야. 싸움도 못 하고. 조약까지 이렇게 했는데 조약도 다 했는데 저거를 삼국 간섭이라고 그래. 국민이 분노가 폭발하면 단합하는 거라. 그러니까 오로지 러시아를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 후에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데 근데 또 그때 러시아가 이제 그 혁명날 무렵이라. 그러니까 니콜라이 황제가 개판이니까 혁명을 하는데 이게 국민들의 그 혁명 의지를 꺾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가서 전쟁 하나를 해야 돼. 신속하게 이겨야 돼. 그러면 국민들이 분노가 좀 사그라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러시아는 조그만 전쟁 하나를 신속하게 이겨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일본은 복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러일 전쟁은 두 나라 모두가 신나게 달려간 전쟁이에요. 저거가 이제 그 동맹을 잘하면 뭐가 좋다는 그 얘기인데 러시아가 이제 일본하고 전쟁을 하기로 하고서 발틱 함대라는 러시아 함대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저쪽 이제 돌아오는데 수에즈 운하를 영국이 막아요. 못 돌아가 여기 못 가. 해가지고 저 파란색이 러시아 함대 발틱 함대가 저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일본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로 왔으면 훨씬 빨리 올 텐데. 놀아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얼마나 힘들었겠어 저 오는데 7개월을. 그러니까 지칠대로 지친 상태에서 싱싱하게 기다리고 있던 일본군한테 전멸당하는 거죠. 역사는 정말 그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나쁜 것, 잘한 것, 잘못한 거를 다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왕은 욕하면 안 된다? 아니지, 못했으면 욕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참 일본이랑 다른 것 같은 게 아까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도 눈치 이렇게 되게 속셈에 밝고 그 조금 이렇게 음흉하달까요? 이렇게 그렇지. 간사하고 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막 그려지는 것도 진짜 대머리 쥐나 어. 그런 원숭이처럼 그려지고 하는데 우리 이순신 하면 벌써 완전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이순신의 진짜 얼굴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다. 그러니까 뭐 영웅은 키도 커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키 작아도 영웅일 수 있고 그렇죠. 못생겼어도 장군일 수 있고 그런 예,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장군은 다 잘생긴 거고 키도 크고 이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올바르게 모던 히스토리 인사이드 아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네. 우리가 비참한 것도 다 얘기해보자. 숨어 있는 얘기도 해보자는 그런 뜻이죠. 네. 젊었을 때부터 수수께끼가 네. 왜 이완용이가 죽일 놈이냐. 이완용보다 훨씬 높은 이완용 보고 너 죽어 그러면 이완용이 죽을 거란 말이야. 왕이 하는 말이니까. 왕이 예. 하는 말이니까. 그 고종은 왜 책임을 안 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최근에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망하면 대통령 책임이에요? 국무총리 책임이에요? 대한민국이 오늘 망했어. 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국무총리 책임이요? 대통령이 책임져야지 당연히. 근데 왜 조선이 망한 거는 그 당시에 대통령이 책임 안 지고 국무총리가 책임지는 거냐 하는 그 얘기죠. 그 일본이 이제 힘이 쭉쭉 불어나니까 예. 주체를 못하고 미국한테 덤볐다가 이제 죽는 거지. 2차 대전 때. 근데 저거는 진주만까지 공격하러 가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라. 아, 일본이요? 그래서 일본이 그 2차 대전을 지는 바람에 우리가 독립이 된 거 아니겠어요? 해방이 된 거지. 만약 그렇죠, 일본이 예. 이겼으면 해방됐겠어요? 예. 일본이 이겼으면 해방이 됐겠냐고 한국이. 안 됐겠죠. 일본어 계속 쓰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아, 러시아가 조선으로 못 오게 해야 돼. 네. 일본의 국가 전략. 중국이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반도를 일본을 향하고 있는 단도처럼 생겼다라고 보는 거야. 단도, 칼. 아, 일본을 향하는 칼. 그러니까 중국이 네. 그 칼을 들고 있으면 자기는 언제든지 찔러주고. 네. 그러니까 그 칼은 절대로 중국이 못 갖고 있어야 돼. 네. 그렇지 않으면 부러뜨려 놔야 돼. 부러뜨려 놓는 게가 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한반도가 분열돼 있는 거는 네. 일본을 향하던 칼이 부러져 있는 거나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내심 한국이 통일하는 건 별로야. 통일하면 오히려 붙어 있는 게 되니까요. 통일하는 거는 칼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또 거꾸로 네. 이것이 한반도가 통일됐는데 일본이나 미국이 주고 있으면은 자기네 뒤통수를 때리는 망치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겠네요. 지금 망치가 부러져 있는 상황이라. 네. 그래서 그 한반도가 통일되는 거를 일본도 중국도 사실은 별로야. 미국만이 뭐 통일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건 미국밖에 없어요. 일본의 전략은 거의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미 이렇게 구성이 된 거잖아요. 저건 오래전이 아니라 예. 지도니까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지정학은 영원한 거예요. 아무리 전투기가 나오고 그래도 지정학은 네. 중요해. 네. 비행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지정학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네. 비행기라도 멀리 못 가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크면 훨씬 좋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한반도의 지정학은 옆에 있는 나라가 일본 누가 뭐래도 세계 2, 3등 가는 나라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중국도 그렇고 네. 러시아도 지금 저거 약한 나라 아니고 그 미국이란 나라 여기 와 있고 네. 그 세계 1, 2, 3, 4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의 지정학적 운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갖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 문제, 우리가 분단 문제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제 정치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무지하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묶이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 그림도 보세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이 일본 보고 러시아랑 한번 붙어 너. 러시아 네가 막아 그런. 어떻게 그림으로 일본을 통일한 지도자들이 그래도 서양 것들이 아무리 저놈들이 정신 나간 마귀 같은 놈들이라도 네. 배울 거가 있다라고 해서 요만큼의 허심탄회한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란학이라고 그랬고 서양 학문을 네. 그대로 인용을 했었고 그리고 이 사무라이 칼을 든 놈들이 붓도 쓸 줄 알았다는 그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됐다는 얘기. 그리고 일본은 통일됐을 때 이미 나라가 상당히 강해진 나라예요. 네. 봉건제가 통일을 이룩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네. 그 유럽이 그랬잖아요. 그 유럽과 비슷한 그런 발전의 길을 걸었고 네. 그 서양의 제국주의를 그대로 답습할 수 있었다는
그러니까 힘의 논리를 후쿠자와 유키치 말대로 힘의 논리를 아주 빨리 이해를 한 사람들이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제국주의가 크다가 결국은 이제 차단을 당한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 운명도 완전히 참 뭐 휩쓸려 다닌 거지 한국이. 네.